자, 교재는 114페이지 결과적 가중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옳게 설명된 것은 골라라 그랬는데, 자, 1번 보죠. 갑이 을에 대해서 상해를 교사했는데 이 친구가 살인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때 이 갑에게는 결과 발생에 대해서 과실 또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가 된다. 맞는 지문이지? 자, 노트 펴볼까요? 자, 노트 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A라는 이 교사범이 B에 대해서 B에게 상해죄를 교사했죠. 근데 이 친구가 상해죄의 고의를 갖고 찔렀는데 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B는 무슨 죄가 되지? 이 B는 무슨 죄가 돼요? 이때 B는 상해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되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때 이 A는 무슨 죄가 될 거냐 이런 말이거든. 이때 A가 상해를 교사할 당시에 이 친구가 잘못하다가 사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그쵸? 예견이 가능하다면 A가 이 사망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이때 상해치사죄가 되고 그 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견을 못했다고 하면 그냥 상해죄의 교사범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 자, 따라서 자, 다시 기억본 보시게 되면 이 갑이라는 이 교사범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가 되고,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상해죄의 교사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지? 자, 2번 볼게요. 자, 2번 3번을 묶어볼게요.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은봉암 방화 사건이 은봉암 방화 사건 팔랜데 노트 말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갑이라는 이 당시 현역 군인이죠. 해병대 출신인데 이 친구가 이제 첫 휴가를 나왔어요. 자, 그 집에 가가지고 남편은 없고 그 처하고 큰딸이 자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절구방망이를 갖고 와서 일단 한 번씩 쳐가지고 실신시켜버리죠. 살인고의죄를 가지고 불을 끼얹고 불을 질러버리는데 타 죽죠? 이때 무슨 죄가 돼요? 불을 왜 질렀어요? 죽이려고. 하려고 불을 질렀잖아. 타 죽었잖아. 그럼 뭐가 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된다. 살인죄가 안 됩니다. 살인죄라는 현행법상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치사라는 말의 의미는 고의로 타 죽였다. 그래서 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니은번 지문입니다. 니은번 지문 읽어볼게요. 자, 니은번 보시면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집으로 갔는데 을은 집에 없고 여기 처하고 처의 병이 자신을 알아보자 방망이를 들고 때리지. 그때 여기서 석유를 뿌려서 방화시키지. 석유를 뿌려서 방화시킨다는 무슨 말이야? 살인고의지. 살인고의를 가지고 불질러버리지. 타 죽었어요. 그때 답은 뭐가 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라고 하는 이 고의죠. 고의라고 하는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방에는 이 둘째 딸, 셋째 딸이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불 질렀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불을 지를 때는 이 둘째 딸, 셋째 딸에 대한 살인고의는 없었어요. 그때 이 두 사람만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지. 자, 불을 질렀어요. 일단 방아쇠밖에 안 돼요. 자, 이 두 친구가 뛰쳐나와요. 뛰쳐나올 때, 갑이 방문 앞에서 버티 섰다는 거예요. 그때 왜 버티 섰어요? 이때는 살인죄의 고의예요. 불 지를 당시에는 이 방화죄의 고의였지만, 버티어 섰을 때는 살인죄의 고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두 개예요. 행위도 두 개죠. 불 질렀다는 행위 하나, 버텨 섰다는 행위 하나.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됩니까? 답이 불을 질렀을 때 방화죄 하나, 살인죄 하나, 두 가지는 경합범이다. 이런 말. 경합범. 각각 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방화를 했다고 했을 때 방화죄 하나, 버텨 섰을 때 살인죄 하나, 경합범이 된다. 그치? 맞습니다. 두 개 다 맞아요. 동그라미다, 이거. 자, 1번 가볼게요. 갑이 을의 재물을 강취한 뒤에
자, 살해의 의사로 불을 질러버려요.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잘 보셔야 돼. 여기까지 잘 보셔야 돼. 자,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집이 있네요. 집이 있었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강도라는 신분을 생겨났어요.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중요한 겁니다. 자, 갑이 을의 재물을 강취했다 했잖아. 그치? 강취했다는 말은 강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졌다. 인 거예요. 자, 이때 그냥 두고 나오려고 하니까 신고할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을을 죽여버리자. 라고 해서 이렇게 살인고의를 가져요. 살인고의를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 불을 질러버린다고. 방화를 한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이 을이란 사람은 타 죽어요. 소사했다 이거예요. 자, 요 빨간색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살인죄의 고의로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어요. 이건 무슨 죄가 돼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되지? 맞지? 불을 질러서 사람을 태워 죽인 것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되지? 근데 누가 태워 죽였어요? 강도가 태워 죽였잖아.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태워 죽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 강도란 말이 없잖아. 그쵸? 여기 강도란 말이 없잖아. 그럼 강도란 말을 써줘야 되겠지. 강도가 죽였지? 강도가 살인죄의 고의로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살인죄의 고의로 죽였지?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행위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불을 지른 것이 행위가 한 개요, 두 개요? 행위가 한 개 아니겠습니까? 한 개지? 한 개를 뭐라 그래? 이 죄가 두 가지가 각각 되고 행위가 한 개다 상상적 경합인 거예요. 요 상경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실체가 틀려. 자, 문제 2번 가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곳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은 잠시 이따 설명하고요. 2번 풀었지? 2번 방금 풀었잖아. 강도 살인죄, 현주건율 방화제하죄 각각되고 상경된다. 틀렸단 말입니다. 이거 자꾸 나올 거예요. 그 다음 4번도 풀었지? 4번 1번에 1번 문제 아닌가? 풀었으니까 삭제할게요. 그 다음에 3번을 볼 텐데 3번 한번 볼게요. 친구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불을 질렀고 사망하게 되었다 했을 때 이거 볼게요. 여기죠.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사건이야, 요 사건. 요 사건을 약간 튼 거야. 자, 볼게요. 이 갑이 이제 큰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있고 아버지하고 동생이 이제 같은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이라는 놈의 새끼가 이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불을 놓죠. 그래서 아버지 타 죽고 동생이 타 죽었어요. 자, 이때 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버지 태워 죽인 것만 볼까? 자, 아버지가 타 죽었다. 그치? 불을 질러서 아버지가 타 죽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되는 게 아니잖아. 이 치사죄 속에는 아버지가 없잖아.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존속사죄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치? 왜? 현주 건조물 존속 방화 치사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존속을 뺀단 말이에요. 옆으로 빼어서 별도로 만든다고요. 근데 행위가 한 개지. 불 지른 거 한 개지 않습니까?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각각되고 양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상상적 경합이 성립을 하고 결국은 어떤 죄로 처벌이 되냐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죄로 처벌되잖아요. 그럼 방화죄가 무거워, 살인죄가 무거워. 방화치사가 무거워, 존속살인죄가 무거워. 근데 죄의 형량을 볼게요. 방화치사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존속은 옛날에 이 사건 당시에는 사형또는 무기였어. 따라서 존속살인죄가 무거웠지. 그럼 현행법은 어떨까? 현행법은 약간 형이 약해졌죠? 7년으로 약화됐는데 여기에 자격정지가 병과됐어.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속살해가 무겁다. 결국 이 두 개의 죄가 각각 성립하지만 처벌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는 것을 다 알아두셔야 돼. 이걸 다 알아두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동생 볼게요. 동생 태워 죽인 것은 어떻게 볼까요? 동생 태워 죽였잖아. 그때는
현주 건점을 방화치사밖에 안 돼요. 치사 속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동생이 포함됐단 말이야. 동생이 포함됐다. 근데 이 문제 2번에 책 보세요. 2번에 3번을 보시면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랬지. 그 친구를 이 사건 누구야? 동생이지, 동생. 동생을 쓰지 않고 친구라고 바꾼 것뿐이야. 결국 답이 뭐지? 현주 건점을 방화치사죄가 되지. 됐어요? 교재 가보세요. 보세요. 자,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 집에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잖아. 그럼 뭐가 된다고? 현주 건점을 방화치사죄가 된다고. 이 치사라는 말 속에 친구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살인죄를 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빠라고 하면 아빠라는 것은 존속살인죄를 써줘야 되겠지. 그리고 상경 처리하겠지. 근데 친구란 말 속에는 치사라는 말 속에는 친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죄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 판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1번이네. 1번이다, 이게. 자, 1번을 보면, 여기 네 번째 한번 끊어볼게요. 끊으세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볼까? 두 번째 줄 보시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범만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규정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면, 그 두 죄가 되고 상경 처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고의범만 되고 없으면 양죄의 상경 처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응? 여기 해설 볼까요? 해설. 이게 틀렸다니까?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렸다고요. 틀리니까 답이 1번이 틀렸다니까. 자, 해설 보시면 여기 규정이 있대. 그 다음에 밑에 없대. 그치, 없대. 어? 있으면 상경 처리가 되고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된대.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걸 노트를 펴볼까요? 노트 펴볼게. 제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노트 다 갖고 계시니까 기본 강의 참조하시고 노트 없으신 분들은 강의 요 화면 보시고 여기네요. 요 사건이네. 요거 볼게요. 자, 여기 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있어요. 자, 경찰관을 갑이 운전자예요. 이 운전자인데 운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승용차로 지금 교통경찰관을 확 까버렸어요. 승용차를 휴대해서 까버렸다고요. 무슨 고의로? 여기 상해죄의 고의로 확 까버렸어. 자, 이것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택시 운전수가 교통경찰관을 차로 확 까버렸다고. 무슨 죄가 돼? 일단은 승용차를 갖고 까버렸지? 그럼 뭐가 돼? 흉기 등 상해죄가 돼. 흉기 등 상해죄. 그러니까, 여기. 흉기 등 상해죄. 요 등 있지, 등. 이 등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위험한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위험한 물건. 그래서, 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했단 말이에요. 상해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 자동차 들어오지? 자동차가 들어와요. 자동차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차로 깐 것은 흉기 등 상해죄가 된단 말이에요. 즉 폭처법에 이 흉기 등 상해죄가 성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폭처법에 흉기 등 상해죄밖에 안 되나? 이 사안에서 형법에는 처벌정이 없나? 형법을 찾아보니까 딱 하나 나오지. 형법에 뭐가 나와요? 지금 공무집행 중이잖아요. 경찰관이.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니까 특수가 붙지? 특수공직방 치상죄가 돼. 치상. 특수공직방 상해죄 없어? 상해죄 없고 치상죄가 돼? 고의지, 고의. 이건 뭐라 그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지, 그치? 특수공직방 치상죄는. 그러면 봐봐요. 자, 택시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을 깠어요. 상해를 입혔단 말입니다.
폭처법상의 흉기 등 상해죄가 되고 또는 형법상의 특수공직방치상죄가 되고 각각 되잖아. 근데 한 번까지 상경처리지, 상경처리. 그렇잖아. 그러면 이 사안에서도 이 양죄가 각각 성립되고 상경처리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하나만 제거가 될 것이냐 이거의 문제야. 상경이 되나? 상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논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 이 박스 안에 있는 걸 잘 보셔야 돼. 자, 특수공직방치상죄는 형량이, 특수공직방치상죄는 부진형 결과적 가중범위라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흉기 등 상해죄는 고의범이잖아요. 고의범이지. 그 예가 각각 이제 이 사안처럼 흉기 등 상해죄 하나, 특수공직방치상죄 하나가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형량이 어떤지 알아요? 형량이? 만약에 판례 이런 취지야. 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이 고의범보다 높거나 같다. 높거나 같으면 그때는 위에서 본 것처럼 위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높거나 같다고 하면 그때는 이 부진형 결과적 가중범만 된대요. 근데 만약에 같지 않고 고의범이 더 세대요. 더 크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양죄가 되고 상경처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만약에 흉기 등 상해죄가 높다면 상경처리 하지만 높지 않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더 크거나 같다면 그때는 부진형 결과적 가중범만 된다고 봤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형량이 얼마야? 둘 다 똑같아. 3년 이상 똑같아. 형량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 공식대로 하게 되면 뭐로 가야 돼? 그렇지. 상경처리 하면 안 되고 부진형 결과적 가중범만 된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야.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무슨 죄가 되는 거야? 이 사건에서는 흉기 등 상해죄. 아니지. 여기 나와 있지? 특수공직방치상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본 거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럼 다시 교재 와보세요. 교재 와보시게 되면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위와 같은 고의범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했잖아. 없으니까 뭐가 돼? 없으니까 결과적 가중범은 되는 거야. 만약에 있다면 양죄가 되고 상경처리가 된다. 여기 봤잖아. 여기 있지? 있으면 상경. 있으면 상경. 없으면 경합범만. 결과적 가중범만. 아시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셔야 될까? 이거 앞글자 따야 되잖아. 입방. 있으면 상경처리.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이렇게. 그러니까 입상업결. 외우세요. 입상업결. 외우셔야 돼. 이거 계속 나와. 뒤에 문제 풀어봤거든요. 계속 나와. 가볼까? 3번 문제. 3번 문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3번 풀어봐. 3번 나오잖아. 3번. 2017년도 경찰 문제잖아. 풀어봐. 3번.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 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서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대 없대. 여기 있대 없대. 있다 했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있으면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실체 경험이냐? 뭐도 실체 경험? 앞에서 뭐라 그랬어? 있으면 상경.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그렇지? 여기 있으니까 있상이지. 있상이야. 무슨 결과적 실경이야. 상경이지. 그렇지? 여기 있다 했지? 상경이지. 상경. 그래서 실체적이 틀렸어요. 나머지 거 볼까? 나머지 거 15조 2항 결과적 가중범위죠.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 중한죄로 벌하는 거지. 예견할 수 없을 때는 중죄로 벌하지 않는다. 조문 문제 15조 2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 공동이면 된다. 결과까지 공동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걸 뭐라 불러? 그것을 행위 공동설이라고 불러요. 자, 올라가서 자, 약물투약이지. 약물투약을 해서 수면이나 일식불명 상태가 되면 요게 상해로 본다. 이걸 뭐라 그래? 생리적 기능훼손설.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라고 부르지.
자, 4번 가볼까요? 자,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또 나왔다, 야. 또 나왔지? 17년도, 그치? 자, 쭉 볼까요?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대, 없대? 있다 했지,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이상이라니까, 이상. 틀렸지? 2번 풀었지? 2번 풀었어. 3번 풀었지? 풀었어. 4번 풀었을 것 같은데? 인과관계 파트에서 심하게 폭행을 가했다 했을 때 사망했다면 폭행치사죄라고 하는 범죄가 성립을 한다. 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틀렸네요. 자, 문제 5번. 옳은 걸 골라라. 18년도 경감부 문제. 중체포감금죄는 결과적 간주범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노트 있는가? 노트? 여기 봐야 되겠네. 여기 보십시다. 자, 형법상의 결과적 가중범을 진정, 부정 나눴죠. 그쵸? 근데 이 부진정에서는 이 중죄가 붙은 범죄는 전부 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중체포 감금죄만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보질 않아요. 왕따. 아시겠죠? 결합범으로 봐. 나중에 강론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체포 감금죄만큼은 예외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을 보질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고. 1번 틀렸지? 2번 또 나왔다. 야, 그치? 더 무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대요. 있으니까 이상이지, 이상. 이상이니까 실경이 아니고 상경. 그 다음에 3번 볼까? 3번. 3번, 요 볼게요. 여기다. 조문 문제. 15조 2항이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이걸 결과적 가중범을 부르거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치? 조문에 있지? 조문에 있잖아. 조문에 있지? 근데,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A가 상해죄의 고의로 찔렀는데, B가 죽었다, 이거. 즉, 기본 범죄 행위가 있고, 중한 결과 있고, 이것이 결과적 가중범이 되지? 그러면, 이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 있어야 되겠지. 인과관계 플러스 예견 가능성. 이걸 상당인과라고 합니다. 이때 예견 가능성은 조문에 있지만 인과관계는 조문에 없어. 검찰적 문제. 가보시면 여기 인과관계는 없지? 없어요. 예견 가능성이 있지.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틀렸단 말이야. 앞뒤가 바뀌었어. 자, 그 다음 해상 강도. 강도죄지? 강도 또는 해상 강도. 강도치사상, 해상 강도치사상. 그 다음에 일수치사상입니다. 일수치사상이야. 그 다음에 인질치사상. 요 네 가지는 형량법상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는 거야. 원래는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가 없어요. 결과적 가중범에는 미수가 없는데 형법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그 중에서 요 일수는 뭐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나머지는 진정이지만 요 일수만 부진정이다. 그리고 또 숙지해야 될 것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요 방화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어. 일수만 있어. 그것 뭐 다 아실 것 같고 기본 강의 때 했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 이게 1번이요. 이게 이 사건이요. 요게 아까 했지? 여기. 요 사건인 거야. 택시 운전수가 경찰관을 깠지? 까서 상처를 입혔지? 그게 특수공급방 치상죄만 된다. 이 사건이요. 이 사건. 다시 와보시면 여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치, 이 경찰관이죠, 경찰관. 위안물 물건을 휴대했다. 이 자동차거든? 이 자동차를 휴대해서, 택시를 운전해서 까버렸지? 했을 때는 뭐만 돼? 요거만 돼. 특수공급방 치상죄만 돼. 나머지 안 돼. 이것도 중요한 판례.
원래는 이것만 나왔죠. 원래는 이것만 나왔다가 최근에는 이 법리가 출제가 돼요. 자, 이번에 중체포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했어요. 나머진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풀었지? 상해할 것을 교사했는데 사망하게 했을 때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그치? 그게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해죄의 교사범만 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맞네. 예견할 수 있을 때 중환죄를 벌하는 거예요. 없다면 틀렸지. 7번 문제. 네,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걸 골라라 그랬네요. 강간했지? 자, 음독 자살했습니다. 돼, 안 돼? 안 돼. 강간죄만 돼. 강간치사가 돼? 안 돼. 왜냐하면 이 음독 자살은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다. 고의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인과관계가 단절됩니다. 땡땡. 인과관계가 끊어져 버려. 그래서 치사죄가 되질 않습니다. 틀렸단 말이지. 그 다음 추행했어요. 추행이라는 기본 범죄를 했는데 차에서 뛰어내린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 네, 가능하지 않지?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행, 강제추행, 치사죄. 네, 이게 안 되지, 그치? 틀렸다. 자, 칼을 들었어, 칼을. 칼을 들으면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 예견이 가능해. 그치? 그래서 무슨 죄가 돼? 강도 치상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되지. 맞죠? 자, 그 다음 4번. 방화했지? 근데 이 친구, 이 피해자가 자기 집에 불이 났기 때문에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진화작업에 열중하다가 화상을 입어버려. 이것은 뭐지? 피해자의 1번하고 똑같지? 고의가 개입되어 있다. 개입. 고의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땡땡 인과관계가 끊어져 버려. 그래서 방화치상죄. 방화치상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돼? 안 돼. 틀렸어. 답이 1번. 8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걸 골라라. 교사범 나올 수 있죠? 2번 풀었지? 탈락. 3번 기본범죄 미수를 할지라도 중죄의 결과가 나오면 강간치상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 되지? 이거 기수가 돼버려요. 이거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그 다음 삿대질 아시지? 폭행이지? 그래서 사망했지? 삿대질하고 사망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 삿대질하면 죽어? 안 죽지? 치사죄가 안 되는 거지. 답이 4번. 뭐 다 했잖아. 기본 강의 때요. 9번 가보세요. 옳은 것만을 골라라. 야! 기억부 풀었죠? 기억부 아까 그 경찰관 택시 운전수가 경찰관 까버린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건 요조만 된다 그랬죠? 특수공직방 치상죄만 되지 폭처법 이거 안 돼요. 이번은 뭐가 틀렸지? 예견할 수 없을 때라도 아닌데? 있어야 되는데. 폭행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되려면 기본범죄 외에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본범죄 미수라 하더라도 중환결 발생하면 강간치상죄 기수가 됩니다. 맞습니다. 10번 문제. 자, 특수공직방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할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건 뭐지?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까지도 포함된다. 그걸 부진정이라 하죠. 2번 풀었지? 행위 공동이면 된다. 행위 공동. 결과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뭐 예견 가능성 여부를 따지고 있고 치사가 나올 수 있지.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 맞죠? 진정이야 진정. 진정 결과적 가중범 맞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 가능성 규정하고 있자 바뀌었지? 앞뒤가 바뀌었어요. 앞에서 출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11번 문제. 행위 공동이면 된다고 했죠. 뭐 예견 가능성 묻고 있고 그래 치사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앞에서 풀었어. 자, 2번
현주 건전물에 방어하여 그 건전물에서 탈취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하였다. 이거 아까 은봉한 방화 사건이지? 은봉한 방화 사건. 그래서 요새는 방화죄 고의 하나, 막았다는 거 살인죄 고의 하나, 경합범이 되죠. 경합범. 틀렸네. 답이 2번이네. 자, 3, 4번 또 나왔잖아. 또 나왔잖아. 있느냐, 없느냐, 있상, 없방. 있상? 그치? 그거지? 있상, 없결. 그치? 있으면 상경,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 맞죠? 봐, 나오잖아. 자, 12번 문제.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옳은 걸 골라라. 자, 결과적 가중범 속에는 이 과실범이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고의범만 돼요. 과실범은 안 돼요. 고의범만 되지 과실범 탈락이다. 과실치상죄는 순수과실범입니다. 순수과실범이지 이걸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예견할 수 없을 때라도 틀렸지? 있어야 됩니다. 이 행성이 있어야 되지 결과적 가중범 성립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틀렸고요. 그렇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다를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자, 결과적 가중범이 공동정범이 되려면 기본범죄 행위만 같이 하면 돼요. 결과까지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70km 속도로 운행한 것이 감금이지, 그치? 감금이다, 감금. 감금이에요. 감금. 이걸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죽지? 그러면 감금치사지, 감금치사. 감금치사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돼야지. 틀렸습니다. 답은 다 틀렸어. 4번이지. 자, 문제 13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이거 아까 했지? 친구를, 원래는 남동생이어서 남동생을 친구로 바꾼 것 뿐이야. 현주 건점을 방화치사만 되지? 풀었지? 풀었는데 뭐. 지우지. 자, 2번 가볼까요? 자, 공범입니다. 공범. 공범 중 한 사람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를 입혔네요. 그때 다른 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 상해죄가 아닙니다. 예견이 가능했는데 가능했다면 강간치상이지. 강간치상. 틀렸지? 자, 3번은 인과관계할 때 풀었습니다. 심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했을 때 폭행치사가 되지. 심장질환을 잃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치? 틀렸네? 안 된다. 예견 가능성 맞고요. 그 다음에 기본범죄가 미수를 할지라도 중앙결과 나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되지. 자, 14번. 자, 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강간한 후니까 강간죄의 일죄지. 강간죄가 됐어요. 강간죄가 끝났어요. 근데 추궁하자 목 졸라 죽여버렸다. 이건 살인죄 고의지? 살인죄의 고의입니다. 죄가 각각된다. 경합범. 경합범이 돼요. 결과적 가중범이 안 돼요. 틀렸어요. 그래서. 자, 추행 행위를 했다 했을 때 차에서 뛰어내린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 이거 예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결과적 가중범이 안 되죠. 3번 풀었지? 칼을 들었다는 것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 강간할 목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음부를 더듬고 깨물리자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치아 결손에 상해를 입혔다. 이거 뭐지? 아까 고의에 의한 자초인한. 자초인한. 긴급피난 부정하지?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부러졌기 때문에 강간의 기회에 부러졌지? 강간치상죄가 되죠. 결과적 가중범 됩니다. 동그라미. 자, 미인범 풀었죠? 적극적 진화자가 했을 때 앞에서 풀었지?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면 고의가 개입되어 있으면 인과가 끊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방화
방화치상죄라는 결과적 가능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어. 답은 2번. 자, 15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인과관계 명시하려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협의 공범, 교사방조범이지.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범을 인정할 수 있다 맞고. 택시 풀었지? 그 다음에 중체포강제는 결과적 간접범이 아니라고 풀었고. 답이 4번이네. 4번. 그러니까 1번, 3, 4번은 다 풀었잖아. 앞에 문제에서. 자, 16번 가보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기본범죄 미수를 할지라도 상해가 나오면 강간치상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 기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꾸 나오잖아요. 자, 이제 아빠 나온다. 아빠. 두루마리 화장실 사건에서 아빠 타주기 태워주기지. 그랬을 때 양죄가 되고 상경처리가 되지. 존속살인죄를 별도로 빼주는 거 봤죠? 사태질 봤지? 사태질. 폭행죄인데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는 가능합니까? 안 되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4번 풀었고요. 감금상태, 감금치사 풀었고요. 17번.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특수공주빵치상죄는 부진정 맞지? 동그라미. 앞에서 풀었지? 인질치사항은 미수처벌장이 있다 그랬지? 동그라미. 그 다음, 살해할 목적으로 불질러서 사람을 죽이게 했을 때는 뭐만 돼? 이 사람이 아까 두루마리 화장 사건 동생 아니었어? 동생? 그렇지? 요 현주 건정을 방화치사죄만 되겠죠? 이런 말씀은 틀려. 자, 결과적 가중범이 되려면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기수가 되어야 한단 말이 틀렸어. 여기서 기수, 미수 불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형법상 진정결과적 가중범 미수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잖아. 이거 세 가지 했잖아. 여기 인질, 강도, 해상 강도. 하나 더 하자면 CF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하나 있었지? 그 뭐요? 현주 건조물 일수 치사상 이 경우에는 치사상죄 이 경우에는 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미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수가 있다는 거. 네 가지 알아두셔야 돼. 강도치사상, 해상강도치사상, 인질치사상, 현주 건조물 일수치사상. 네 가지 형법상 있는 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